몸의 통증 때문에 일상이 힘드시다고요? 국가대표 주치였던 이 나영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잡고 건강한 삶 누리자. 통증 제로 라이프.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주치의와 함께하는 통증제로 라이프의 김영입니다. 여러분, 알려드린 통증제로법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어깨와 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뤄볼 통증 부위는 어디일까요? 발목. 네, 바로 발목인데요. 이 발목 통증은 흔하기도 한 질병 아닐까 싶어요. 흔히 우리가 발목 삐었다, 접질렀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발목을 삔다고 하는 것은 이 발목 관절을 이어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고 발목을 지나는 힘줄이 늘어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축구 선수들에게 흔한 일인데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걷다가 삐는 경우도 있고 하이힐을 신고 삐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 다 됐다고 생각해서 찜질도 하고 이제 낫구나 싶은데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인내심이 뛰어납니다. 웬만한 통증도 잘 참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인대가 찢어진 후 붓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침을 맞거나 얼음 찜질을 잠깐 하고 통증이 다소 가라앉으면 이제 보통 나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아직 다 회복된 게 아닌데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발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그 아픔이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더 크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발목을 삐어서 부었을 때는 이 붓기를 빨리 빼지 않으면 이 붓기가 그대로 굳어서 이 발목이 이제 두꺼워지고 만성 염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발목 삐는 건 어떻게 말하면 약간 접질렀어 이러고 그냥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후유증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는 후유증에는 발목의 불안정성을 우선 꼽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발목 관절이 불안정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발목이 흔들거리는 거죠. 인대는 관절에서 뼈와 뼈를 이어주는, 꿰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면서 관절을 잡아주지 못해서 흔들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걷거나 뛰게 되면 불안한 느낌, 뭔가 디뎌도 좀 헛디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발목 한번 삐끗하면은 다친 발이 또 삐끗할 때가 많고 그랬던 게 이 발목이 그러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위가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또 다른 후유증으로는 발목 관절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활액막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생소하긴 하는데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연한 조직들 그 자체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을 삐었을 때 생기는 염증들이 서로 이제 늘러붙고 만성화가 돼서 네. 또 찢어진 인대가 아물면 이제 흉해지죠. 그러면 흉해지면 이 조직들이 두꺼워져요. 이럴 때 이제 발목을 많이 쓰고 무리하게 되면 두꺼워진 조직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마찰이 돼서 염증도 생기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요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때는 아픈 부위에 특히 이제 바르는 소염제를 바르면서 손가락으로 막 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해주면 많이 부드러워지고 염증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후유증도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감각신경이 떨어지는 건데 좀 생소하긴 할 겁니다. 발목의 인대와 심줄에는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눈을 감고도 발목이 이제 어느 정도 구부러졌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인대하고 심줄이 다치게 되면 네. 이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감각신경이 다치니까 발목의 위치도 잘 못 잡고 균형 감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신데 그럼 이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이 신경이 한번 무너지면 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신경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운동들이 있죠.
발목 염자의 후유증으로 이 발목의 불안정성, 활액망용, 그리고 이 감각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다치기 전에 미리 좀 발목 좀 튼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목이 좀 튼튼해질까요? 평소에 이제 예. 발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벽 같은 데다가 발을 붙인 다음에 발을 옆으로 벽을 밀면서 버티기를 합니다. 그래서 5초 정도 버티고 쉬었다가 이거를 하루에 한 10회에서 한 30회 정도 반복을 하면 됩니다. 서로 발을 이렇게 교차를 해서 바깥으로 서로 밀어주게 됩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이제 벌린 상태로 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과도하게 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발목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드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무밴드를 이제 발목에 이렇게 감고 발을 정 위치에서 무릎은 90도로 유지한 상태로 여기서 저항을 주면서 발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안쪽으로 강화시켜주는 근육 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아픈 발목을 사용한 후에는 찜질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 찜질할 때 냉찜질도 있고 온찜질도 있잖아요. 붓기가 난칠 때는 그러니까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는데, 또 뭐 냉찜질 계속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냉찜질을 할지 온찜질을 할지 그거를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의 찜질을 해주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알맞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찜질은 운동 직후나 발목을 삐는 등 갑작스런 손상을 입었을 때 적격인데요. 제가 축구대표팀 주지였던 시절에는 태극전사들이 훈련할 때 얼음박스를 항상 필수로 준비했어요. 운동을 하면 관절 주변의 조직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열이 발생하고 일부는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로 그 열을 식혀주고 염증을 이제 가라앉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 어딘가를 다치면 부어오르죠. 이거는 염증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은 항상 열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로 이 염증을 줄여서 붓기를 최대한 빨리 빼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있는 걸 발견하면 바로 냉찜질을 해서 그 붓기를 가라앉히고 다친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금방 안 아픈 것 같고 그런데 오래 가진 않아요.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냉찜질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냉찜질은 그 찜질 부위를 이제 완전히 감싸준 후에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줘야 됩니다. 냉찜질이 진동 효과가 있다 보니 잠깐 찜질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15분 이내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반사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분은 해주셔야 합니다. 온찜질은 운동하기 전에 몸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과 이제 근육들이 이제 부드러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부상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만성 통증이 있는 부위에도 온찜질이 안성맞춤인데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이제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붓기가 있으면 온찜질은 병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때는 냉찜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치고 나서 부어 있을 때가 아니고 한번 다친 곳에서 만성 통증이 생기거나 할 때는 온찜질 하라는 얘기로. 사실 부상과 통증 부위가 없다면 운동 후에 냉찜질, 온찜질을 병행하는 게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조직 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냉온찜질을 번갈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발목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동법부터 찜질 방법까지 알려드린 대로 잘 차근차근 하시면 건강한 발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부위의 통증제로법에 대해서 나영무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